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성적표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자, 네, 이제 저희가 정답을 올려드리긴 했는데 3번은 제가 올리지 않았고요. 같이 풀어보려고 내비뒀습니다. 사실상 3번은 노가다라서 그냥 같이 한번 풀어보고 저희가 정답을 올려드리는 게 같이 풀어보고 정답을 올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2번 답을 볼게요. 2번 답. 자, 학생 수를 입력하면 학생 수만큼 입력을 받고 그만큼 또 출력을 해줘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을 이렇게 제가 올려드렸거든요. 굉장히 코드가 길죠. 일단 변수가 3개 필요하죠. 최대 3명 일단. 그리고 2명 저장할 수도 있고 1명 저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1명, 2명, 3명까지만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STU count는 몇 명을 저장할 것인지 입력을 받아서 저장하는 변수고요. 얘가 1이면은 1번째 학생만 받으면 되고 2면은 2명 받으면 되고 3이면 3명 받으면 되죠. 출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이면은 1명, 2면은 2명, 3이면 3명. 자, 이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겠죠. 자,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거 문제 3번을 보면은 더합니다. 이거는 이 상태에서 이제 기능까지 나눠야 돼요. 요 평균이랑 점수랑 전체 해보기랑 3개를 기능으로 나눠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정답에서 출력을 할 때 여기서 분기문이 한 번 더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한번 해볼게요. 2번 정답에서 나아가면 돼요. 2번 정답에서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저장합니다. 자, 일단 요거 되는지 한번 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학생 수를 뭐 2명 입력하면 이렇게 2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3명 입력하면 이렇게 3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고. 자, 이렇게 일단 만들어 봤는데 너무나 비효율적입니다. 요것도 반영을 하려면 일단 성적을 먼저 입력을 해요. 똑같이 요걸 먼저 입력하고 출력을 할 때 여기서 분기를 한번 해야 됩니다. 또 그렇죠?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해야죠. 다음의 기능을 선택해 주세요. 자, 요 메뉴를 중간에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 한번 끼워 넣을게요. 자, 요거 하는 방법은 저번에 알려드렸죠? Alt Shift 하고요. 이렇게 하면 세로로 적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조금 편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는 직접 3을 적는 게 아니라 입력을 받아야겠죠. 스캔 F %D고요. 자, 이 메뉴잖아요. 메뉴 넘버. 그래서 메뉴를 의미하는 메뉴 넘버라고 하나 만들게요. 여기에다가 입력받은 메뉴 값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거 %, 잊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1을 선택하면 1이 들어갈 거고 2를 선택하면 2가 들어갈 거고 3을 선택하면 3이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는 메뉴 넘버에 따라서 얘가 만약에 1이면 전체 보기. 자, 그럼 여기서 전체 보기 요것만 가져야 되죠. 벌써부터 하기 싫어지는데. 자, 이렇게 하고 LG F로
자, 2명 학생 점수만, 그죠? 이게 2일 때. 자, 한 번 더. 3일 때. 그러면은 요렇게 요 3개. 그죠? 자, 그리고 1이 아니라 2일 때는 또, 자, 이게 뭐 한 번쯤은 이렇게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번은 못할 것 같은데, 넘버 1일 때는 이제 학생 점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딱 총점만 나와야 돼요. 총점만. 자, 이것도 3개의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STU, CNT가 1이면 한 명 거, 이게 2면은 2명 거. 그죠? 총 3명 거.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뉴 번호가 3일 때.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죠? 단지 너무 더러울 뿐이죠. 이것도 1일 때, 2일 때, 3일 때 각자 이렇게 해야겠죠? 2일 때, 3일 때 평균.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 위에다 넣어야겠죠? 학생 성적표. 자, 이제 요거는 필요 없어요. 자, 뭐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실행을 해볼게요. 정말로 이렇게 실행이 되는지. 일단 학생 수를 입력해서 점수를 먼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뉴를 선택하는 거죠. 1번 선택을 하면 학생의 성적 정보입니다. 그래서 딱 요것만 나오는 거고요. 자, 다시 실행해 볼게요. 학생 점수를 다시 입력해야 됩니다. 100, 90, 80. 자, 이번에 2를 입력하면 딱 총점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매뉴얼을 한 거예요. 매뉴얼을. 자, 근데 이게 참 그쵸? 총점 보기 하고 다른 거 전체 보기를 다시 한번 하고 싶은데 프로그램이 끝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다시 실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수를 다시 입력해야 돼요. 학생 수라. 그죠? 너무나 불편하죠. 이렇게 하고 나면 또 끝났어요. 프로그램 다시 실행하면 점수 또 입력해야 돼요. 그죠? 자, 이게 우리가 이 메뉴를 나눴다라는 거는 이것도 한번 사용해보고 이것도 사용해보고 이거 사용했다가 이거 또 사용해보고 이런 식으로 기능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사용했다가 끝나버리면 조금 불편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사용자가 나 그만할래 라고 할 때까지 프로그램이 계속 제공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3번 해서 봤다고 끝나면 안 되고요. 또 하고 싶은 게 있는지 또 물어봐줘야 돼요. 딱 의사표현 할 때까지 사용자가 이제 그만하겠다 의사표현 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능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로그인을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회원가입하고 로그인을 했어요. 뭐 할 때마다 로그인 계속 물어보면 짜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로그아웃 하기 전까지는 계속 로그인한 상태로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기능이 계속 제공이 돼야 되거든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때마다 내가 처음 했던 걸 다시 해야 되면은 불편하죠. 자,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은 기능을 반복적으로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요게 한번 실행되고 나서 끝나면 안 되고 계속 반복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요거를 반복을 시키겠습니다. 자, 반복문 기억나시죠? while 1 이렇게 하면은 무한히 반복되죠. 자, 요거를 반복문으로 돌려볼게요. 이렇게 1 넣고요. 요 사이에다 뭘 넣으면 된다? 우리가 만든 요 기능을 잘라서요. 요 안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얘가 계속 반복되겠죠. 일단 해볼게요. 자, 반복문 안에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전체 보기 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물어보죠. 이렇게 평균 보고, 총점 보고, 또 물어보죠. 평균도 보고, 다시 전체 보기 또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아, 이제 나 다 할 거 다 했다. 종료해야겠다. 종료라는 기능만 하나 넣어주면 되죠. 자, 여기서는 딱히 지금 종료 기능이 없는데 여기다 이렇게 하나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프로그램이 종료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while문이 자, 여기서 끝날 때까지 안 내려가고 계속 반복하잖아요. 돌아가서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안 끝나는 건데 while문을 나가주면 프로그램이 이렇게 쭉 내려가서 리턴하면서 종료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할게요. 메뉴 넘버 4가 아니라면 계속 돌리는 거죠. 그럼 4가 딱 입력이 되면은 이게 펄스가 되면서 빠져나오겠죠. 자, 요런 방법으로 반복문을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보시면은 81번째 라인에서 요 메뉴 번호가 정해지는데 그 전에 미리 메뉴 번호를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는 지금 값을 안 넣어서 이상한 값이 들어가서 그래요. 자, 요거는 1, 2, 3, 4 요것 중에 제외하고 요 4개의 수 중 제외하고 아무거나 일단 하나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 정도로 넣어 놓을게요. 자, 그럼 이 메뉴 넘버가 어차피 4는 아니니까 한번 돌겠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할 때마다 메뉴 넘버가 계속 바뀔 거고요. 4를 입력하는 경우에만 종료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용하다가 4 눌러서 종료하시면 됩니다. 자, 해서 이런 식으로 정답을 일단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근데 일단 코드가 너무 복잡하고 길고요. 비효율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걸 좀 효율적으로 바꿀 겁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문제는 이거 일단 3명 잠시만요. 자, 디스코드 마이크 켜지신 분 제가 잠깐 끄겠습니다.
자, 해서 다시 진행할게요. 자, 일단 이 3명에 대한 경우의 수는 1명, 2명, 3명까지는 다 했는데, 자, 그럼 이거 3명밖에 저장을 못하겠죠. 4명 저장하려면 이거 안되죠. 4명 저장하려면 LG풀 또 이렇게 연결해서 4인 경우, 그렇죠? 이렇게 하나 더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건데,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이게. 그렇죠? 몇 명이나 들어올 줄 알고 우리가 이거를 미리 다 정의를 해놓습니까? 그죠? 1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0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1000개 다 마련해 놓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경우의 수를. 사실상 불가능하죠. 만들려야 만들 수는 있겠지만 1000개 만들었다고 하면 1001개는 어떻게 할 건데,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답을 내기 위해서 어거지로 해봤는데, 변수 4개만 이렇게 들어와도 코드가 이렇게 길어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변수랑 값이랑 조건문 반복만 알면은 이론적으로는 다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1000개 써서.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좀 그렇죠. 불가능하죠. 1000개 쓸 수는 없는 노릇이고, 1001명째는 저장을 어차피 못하고요. 이 변수를 4개만 딱 마련해 놓는 순간 이거는 4개 이상은 저장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자, 여튼 지금 이 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코드가 길어지는 게 문제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프로그램이 커지면 데이터가 많아지겠죠. 데이터를 저장하는 변수도 많아지겠다. 그렇죠? 자, 이렇게 변수 좀만 많아져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보통 프로그램은 이렇게 뭐 한두 개가 아니라 작은 프로그램도 수십 개에서 큰 프로그램은 10,000개도 넘어갑니다. 데이터, 우리가 다루어야 할 데이터가 엄청 많은데, 이거를 변수로 다루는 거는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100개만 돼도 변수 100줄, 변수 선언만 일단 100줄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어떤 욕구가 드냐면, 적은 변수로 많은 데이터를 다루고 싶다라는 거죠. 관리하고 싶다라는 거죠. 이런 욕구가 생겨나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변수를 찾아가는 방식, 변수를 값을 저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변수에 있는 값을 찾는 방식은 변수에 이름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름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값을 100을 넣어놓고 이 변수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만약에 우리는 100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200을 저장해 놨는데 이 변수명이 기억이 안 나요. 변수를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럼 200을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우리에게 변수를 사용할 때 있어서 변수명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변수명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변수가 많아지면은 그만큼 우리가 알아야 될 것도 많아지는 거죠. 뭐 좀 변수를 우리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숫자 넘버링 붙여갖고 비슷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200이 두 번째, 100이 첫 번째, 자,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것을 자,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요거를 이름이 아니라 변수를 아니죠, 데이터를 이름이 아니라 순서로 기억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 데이터에 이름 붙인 거죠, 이거 변수는. 100이라는 데이터에 이 이름 붙인 거고요. 200이라는 데이터에 이 이름 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알아야만 사용할 수가 있었던 건데, 데이터를 이제 이름이 아니라 순서로 기억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이름을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죠? 몇 번째 있는지만 알면 되죠.
자, 그래서 순서를 이용해서 기억을 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0, 200, 300, 400 4개의 숫자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4개의 변수가 필요하죠. 자, 근데 얘네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100, 200, 300, 400 이렇게 순서를 부여하는 거예요. 묶어서. 자, 그리고 이 묶음 전체를 의미하는 변수를 하나만 두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대신 변수가 숫자, 지금 정수 저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int는 똑같은데 그냥 숫자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숫자를 순서로 질서 정연하게 저장을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여기 이렇게 대괄호를 붙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순서로서 데이터를 관리할 수가 있어요. 더 이상 200은 이런 STU 언더바 스코어 이런 변수에 저장된 게 아니라 ARR의 두 번째에 저장된 거예요. 이거는 ARR의 첫 번째에 저장된 거고요. 이거는 ARR의 세 번째에 저장된 거예요. 네 번째에 저장된 거고. 자, 그럼 우리가 변수를 많이 할 필요가 없죠. 300이라는 값을 얻고 싶어요. 이렇게 STU3 언더바 스코어 이렇게 변수명을 직접 사용해야 되는 이전 방식과는 달리 ARR에 대괄호 친 다음에 여기에다가 순서값을 넣어주면 돼요. 첫 번째 값이면은 0입니다. 0. 프로그램이 0부터 센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값 0, 두 번째 값 1, 세 번째 값 2, 네 번째 값 3 이런 식으로 1씩 올라가면서 세면 돼요. 순서를. 자, 이렇게 하면 변수 4개 필요하던 거에서 하나면 되죠. 이 묶음, 순서로서 묶여있는 데이터의 대표 이름만 지워주면 돼요. 거기에서 우리는 순서를 가지고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정말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요 밑에 잠깐 주석 처리할게요. 컨트롤 K, C. 자, 그래서 이 변수 4개를 가지고 숫자 4개를 출력하는 방법과 정확히 이름을 지목을 해서요. 그죠? 스코어네요. 출력을 해줘야죠. 자, 이렇게 실행을 해볼게요. 잘 나오죠? 자, 이번에는 요거 순서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똑같이 복사를 해서요. 이제 여기를 첫 번째는 ARR의 0, 두 번째는 ARR의 1, 세 번째는 ARR의 2, ARR의 3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훨씬 낫죠, 이거보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자, 이 순서라는 게 보세요. 0, 1, 2, 3 이 숫자거든요. 그죠? 숫자인데 규칙적으로 나오는 숫자네요. 그죠? 자, 이러면 이거 뭐 할 수 있다? 반복문 돌릴 수 있는 거죠. 반복문. 자, 그래서 얘를 더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순서로서 관리하기 때문에 얘가 수열이 돼요. 수열과 연관이 생기고요. 수열은 우리가 반복문으로 다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데이터를 이제 반복문과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3까지 0부터 3까지 만들어 볼게요. 자, 요 i 값을 차례대로 4번 출력을 하면 0, 1, 2, 3이 되겠죠. 정확히 이 숫자를 어디에 넣으면 됩니까? 여기다 넣으면 돼요. 여기에다 i를 이렇게 넣으면 되죠. 그래도 100부터 400이 나옵니다. 이거는 반복문을 못 돌려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번 가져와 볼게요. 요렇게. 요거 안 되나요? 그래요. 그럼 이게 STUI를 컴퓨터가 이 I로 볼까요? 그냥 이걸 하나의 변수명으로 봅니다. 컴퓨터는 얘랑 구분이 돼 있다라는 거를 절대 몰라요. 컴퓨터가 딱 이렇게 선언할 때 만들어놨던 변수명이랑 그밖에 몰라요. 갑자기 i를 우리가 1부터 4까지 만들어서 붙인다고 한들 이 i랑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변수명을 동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좀 디테일한 얘기긴 한데 어차피 여러분 나중에 시연하다 보면 알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얘가 실행되는 시점이랑 얘가 실행되는 시점이 달라요. 얘가 먼저 실행이 되고요. 얘는 나중에 실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실행되기 전에 얘네들은 먼저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i를 넣어서 이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반복문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도 반복문을 쓸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 1000개다, 변수가 1000개다, 그러면 printf를 1000개를 쓰셔야 돼요. 근데 배열 같은 경우는 1000개를 그냥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요 안에 숫자를 이용해서 반복문을 돌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데이터가 많아지고 많은 데이터를 하나의 변수로 마치 저장한 거죠. 하나의 변수에다 다 저장한 거죠. 물론 순서라는 것을 우리가 이용을 하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이 변수 이렇게 안 쓰는 게 어딥니까?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 반복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일괄 처리가 할 수 있죠. 이 대괄호 꼭 붙이셔야 돼요. 요거랑 다릅니다. 요거는 그냥 정수 하나 저장하는 거고요. 이렇게 중괄호로 묶인 거 있죠. 중괄호로 묶어줘야 되거든요. 2개 이상은. 2개 이상은 중괄호로 묶어서요. 중괄호 묶은 거는 대괄호를 붙여서 변수명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걸 이제 배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데이터의 순서를 부여해서 우리가 순서로서 데이터를 다루는 것이 배열이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일괄 처리할 수 있어서,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됐죠? 자, 이름만 이렇게 표현된 거지 실상 얘랑은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방이, 그러니까 그릇이 4개 있는데 각 그릇에
얘는 이름을 각각 하나씩 붙인 거고요. 얘는 그릇이 4개인데 그릇을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그릇 전체를 그냥 ARR이라고 칭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순서를 구해 놓은 거예요. 요것도 공간 그릇 4개인 거, 요것도 그릇 공간 4개인 거, 이거 똑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데이터를 접근하는 방법이 이름에서 순서로 바뀐 것 뿐이에요. 사용하는 방법은 변수랑 동일합니다. 순서만 정해 놓으시면 변수처럼 사용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도 가능하고요. 적당한 순번의 공간을 선택해서 그릇을 선택해서 뭐 다른 값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 stu1 스코어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다른 값 넣을 수 있듯이 변수랑 똑같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뭔가 스캔F를 통해서 입력을 할 때도 여기다 입력을 하시려면 %d 한 다음에 이 앞에 이거 붙여야 되잖아요, 그죠? %. 붙여야 돼요. 배열도 마찬가지로 적당한 순번에 그릇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저장하고 싶으면 앞에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완벽히 변수랑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그죠? 변수랑 똑같이 사용돼요. 단지 이제 표현만 실제로 변수명으로 표현하느냐 아니면 순서를 가진 대표 변수로서 순서로서 표현을 하느냐 차이고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여기다 적용을 시키면 되거든요. 자, 일단 한번 요거 배열 연습 먼저 좀 하고요. 자, 문제 3개 올려드렸습니다. 배열을 일단 선언하고 출력하는 거, 957240 그냥 선언해서 바로 출력을 해보고 스캔F로 6개 받아서 출력해보시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반대로 출력하는 거예요. 자, 기존에 여기 4개가 저장돼, 아니 5개가 저장돼 있는데 요거를 반대로 출력해 보시고, 요거 되면은 이제 스캔F로 입력받아서 5개 저장한 다음에 그 반대로 출력을 하는 거예요. 입력된 순서 반대로. 비슷한 문제죠. 세 번째는 짝수만 더하기. 역시 바로 더해보시고 내가 입력한 값에 짝수만 더해보시고, 이걸로 일단 연습을 좀 해볼게요.